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이랑 정말 가까운 전기 이야기, 그중에서도요, 핵심 개념이죠. 부하, 그리고 과부하. 여기에 대해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길벗 출판사 전병칠 저자의 찐초보 걸음마 전기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려운 기술 용어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에 과부하 걸렸어. 네네. 할 일이 너무 많거나 막 생각이 복잡할 때요. 근데 이게 원래 전기 용어였다는 거. 좀 재밌지 않나요? 오늘 이 전기 세계의 과부하가 대체 뭔지, 또 그 전에 부하는 또 뭔지 확실하게 알아보죠. 네, 아주 딱 맞는 비유로 시작을 해주셨네요. 경제에서도 보면 상품 만드는 생산자가 있고 그걸 쓰는 소비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기 시스템도 좀 비슷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나 배터리 같은 게 전원, 그러니까 행산자라면요. 그 전기를 가져다 쓰는 모든 기기, 장치 이런 것들이 바로 부하입니다. 소비자인 셈이죠. 이게 한자로 부하라고 쓰는데 그 하자가 짐이란 뜻이거든요. 짐이요? 네, 그러니까 전원 입장에서 보면 전기 에너지를 써버리는 어떤 짐이나 책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하, 전기를 쓰는 대상, 그런 의미군요. 그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쓰는 냉장고, 에어컨, TV, 컴퓨터, 또 스마트폰 충전기까지 이렇게 전기를 먹는 모든 기기 하나하나가 다 부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광범위하죠. 정말 많네요. 그럼 이 부하랑 아까 말씀하신 전원, 이걸 연결하는 건 또 뭐라고 부르나요? 그 둘을 이어주는 길이요. 그 전기가 흐르는 통로. 네. 그걸 바로 회로라고 합니다. 회로요? 네, 전원, 부하, 그리고 회로. 이 세 가지가 뭐랄까 전기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부하들도요,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격이요? 그냥 전기 쓰는 거 아니었나요? 어떻게 다른 거죠?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로 바꾸느냐, 음. 여기에 따라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자료에서는 특히 저항부하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항부하? 네, 이건 전기 에너지를 주로 열 에너지로 바꾸는 부하를 말해요. 대표적인 게 전기 히터, 전기장판, 옛날 백열전구, 아니면 전기 다리미 같은 거요. 전기를 주면 바로 뜨거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히터 마리미가 뜨거워지는 거였군요. 그럼 열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쓰는 부하도 그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주요 유형으로는요, 유도성 부하하고 용량성 부하가 있어요. 유도성 부하는 주로 모터처럼요, 코일, 그러니까 전선을 감아놓은 걸 써서 자기장을 만들어 움직이는 기기들입니다. 모터요? 선풍기 같은 거? 네, 맞아요.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안에 있는 컴프레서, 또 형광등 안전기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얘네들은 특징이 처음 켜질 때 순간적으로 좀 큰 전류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용량성 부하는 전기를 잠깐 이렇게 저장했다가 쓰는 특성이 있는데요. 요즘 전자제품들 전원 회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TV 내부 회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기 쓴다고만 생각했는데 연로도 바꾸고 자기장도 만들고 잠깐 저장도 하고 되게 다양하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종류를 아는 게요? 이 부하들 종류랑 그 특성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요. 바로 이제 다음에 얘기할 과부하랑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각 부하가 전기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 전력량, 와트, W로 표시되죠. 제품 라벨 보시면 나와요. 이나 전류 특성, 특히 아까 말한 유도성 부하의 처음 켤 때 전류 같은 거요. 이런 걸 잘 모르고 막 연결하다 보면 예상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드디어 이제 과부하, 오버로드 이야기네요. 아까 제가 말했던 머리에 과부하 걸렸다처럼요. 이것도 전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넘어선 상태, 이런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모든 전기 기기나 전선, 회로에는요,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정해진 용량, 이걸 정격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정격 용량. 네, 과부하는 바로 이 정격 용량을 넘어서는 전류나 전력이 계속 흐르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책에 나온 비유처럼요, 10kg까지만 들 수 있는 모터에다가 12kg짜리를 매달아서 계속 돌리려고 한다거나, 최대 100W까지만 보내게 만든 회로에 120W를 쓰는 기기를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과부하인 거죠. 집에서는 어떤 경우가 흔할까요?
역시 그 멀티탭에 막 여러 개 꽂아 쓰는 거, 문어발. 그게 먼저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가장 흔하고 또 위험한 경우 중 하나죠. 멀티탭 자체에도 보면 허용 전력이나 전류량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확인 안 하고 전기를 많이 먹는 기기들, 뭐 예를 들면 전기 히터나 에어프라이어, 헤어드라이어 같은 거요. 이걸 한 멀티탭에 막 동시에 꽂아서 쓰면 쉽게 과부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좀 오래된 건물이거나 아니면 규격에 좀 안 맞는 멀티탭을 쓴다면 더 위험하고요. 아, 사람이 무리하면 병 나는 것처럼 전기 회로나 기기도 과부하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군요. 근데 혹시 잠깐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나요? 네, 대부분의 기기나 차단기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전격 용량을 약간 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설계는 되어 있어요. 이걸 뭐 과부하 내량이나 허용 용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터가 처음 돌기 시작할 때처럼 순간적으로 큰 힘, 즉 전류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짧은 순간까지 다 과부하로 딱 감지해서 차단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쓰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과부하가 계속해서 가해지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과부하가 계속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아까 열이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과부하의 가장 그 직접적이고 위험한 결과는 역시 과열입니다. 전기가 전선을 따라 흐를 때요, 전선 자체에 아주 작은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요. 이건 뭐 정상일 때도 나는 현상인데, 아, 원래도 열이 조금 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전격 용량을 초과하는 전류, 이걸 과전류, 오버커런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발생하는 열의 양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 공식 있잖아요. P는 I제곱 R. 제곱이에요. 와, 그럼 전류가 2배가 되면 열은 4배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어우,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과부하 때문에 생기는 과전류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발생한 열은 제일 먼저 그 전선의 겉에 쌓여있는 절연 피복을 손상시켜요. 아, 전선 껍질이요? 네, 그 피복이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서 부서지면서 안에 있는 구리선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합선, 그러니까 단락, 숏서킷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이 열이 주변에 있는 탈만한 물질들, 뭐 먼지라던가 벽지, 커튼 이런 데 옮겨 붙어서 화재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전기 화재의 상당수가 이런 과부하나 뭐 누전, 합선 같은 전기 문제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와, 진짜 아찔하네요. 그래서 전선마다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거군요. 아까 허용 전류라고 하셨죠? allowable current. 네, 맞습니다. 전선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값, 이걸 말합니다. 이 허용 전류는요, 전선 굵기, 그러니까 단면적이 굵을수록 커지고요. 단위는 제곱밀리미터를 써요. 그리고 같은 굵기라도 이걸 어떻게 설치했는지, 즉 공사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공사 방법이요? 네,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온 것처럼 벽 안에 단열재가 들어있고 그 안에 전선관을 넣고 또 그 안에 2.5 제곱밀리미터 굵기의 전선을 넣었다. 이게 공사 방법 A1인데요. 이런 경우는 열이 잘 빠져나가기 어렵잖아요. 그쵸, 꽉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허용 전류가 한 19.5A 정도로 좀 제한돼요. 근데 만약 같은 굵기 전선이라도 그냥 공기 중에 노출되게 설치하면 열이 잘 식으니까 허용 전류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19.5A면 가정용 전압이 220V니까 곱하면 대략 한 4290W 정도네요. P는 VI 계산해보면 생각보다는 높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전력 많이 먹는 기기 몇 개 쓰면 금방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특히 주방 같은 데서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주방에서 뭐 순간 온수기, 인덕션 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이런 거 동시에 막 쓰다 보면요. 한 회로에 허용 전류를 넘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방이나 좀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따로 전용 회로로 빼서 공사하는 게 안전한 거죠. 이 허용 전류를 넘는 과전류는 전선만 위험한 게 아니라 연결된 기기 자체에도 당연히 무리를 줍니다. 모터는 과열돼서 코일이 타버릴 수도 있고 전자제품은 내부 부품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이야, 이렇게 위험한 과부하나 과전류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겠는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 전기 시스템에는 여러 단계로 보호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퓨즈라는 건데요. 이건 과전류가 흐르면 그 안에 있는 금속선이 스스로 녹아서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회로를 차단하는 거죠. 한번 끊어지면 갈아 끼워야 하고요. 아, 예전에 쓰던 두꺼비 집에 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요즘은 근데 가정에서는 퓨즈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인 차단기, 서큐트 브레이커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뭐 모터 같은 특정 설비를 보호하려고 쓰는 과부하 계정기, 오버로드 릴레이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그럼 집 현관 근처에 있는 그 분전함, 흔히 두꺼비 집이라고 부르는 거 열면 보이는 것들. 그게 바로 차단기들이군요. 정식 명칭은 배선 차단기라고 하는 게 맞나요? 와이어링 서큐트 브레이커? 네, 맞습니다. 배선, 즉 전선을 보호하는 차단기다 이런 뜻이죠. 이 배선 차단기가 하는 역할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전등 스위치 켜고 끄듯이 손으로 그 회로에 전기를 켜거나 끌 수 있는 스위치 기능, 이게 있고요. 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요? 그렇죠. 둘째는 이제 더 중요한 자동 보호 기능인데요. 자기가 맡고 있는 회로에 과부하가 걸려서 과전류가 일정 시간 이상 계속 흐르거나 아니면 합선 때문에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큰 전류가 팍 흐를 때, 이럴 때 내부 장치가 이걸 딱 감지해서 자동으로 스위치를 트립시킨다고 하죠. 딱 떨어뜨려서 전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과부하 걸리면 차단기가 내려간다고 하는 거군요. 근데 어떻게 자동으로 딱 끊어지는 거죠? 뭐 특별한 원리가 있나요? 배선 차단기 안에는요, 보통 두 가지 방식의 트립 장치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열동식 thermal trip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바이메탈이라는 서로 다른 금속 두 개를 붙여놓은 걸 써요. 과부하 때문에 전류가 전격보다 많이 흐르면 여기서 열이 나잖아요. 그 열 때문에 바이메탈이 휘어져서 스위치를 탁 건드려서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약간 시간이 걸려서 아주 짧은 순간에 과부하는 동작 안 하죠. 아, 열받아서 휘는 거군요. 네. 다른 하나는 전자식, 매그네틱 트립인데 이건 코일을 이용해요. 합선처럼 아주 큰 전류가 순간적으로 확 흐르면 코일에서 엄청 센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그 힘으로 즉시 스위치를 당겨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과부하와 합선 둘 다로부터 회로를 효과적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라 엄청 정교한 보호 장치였네요. 혹시 이 차단기도 오래되면 고장나거나 좀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거나 물에 잠겼다거나 화는 외부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투입됐던 차단기는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점검도 해주고 이상하다 싶으면 전문가 불러서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오늘 부하와 과부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우선 부하는 전기를 쓰는 모든 기기를 말하고 그 종류, 저항성, 유도성, 용량성 이런 거에 따라 특성이 다르다는 점. 네, 그렇죠. 그리고 과부하는 이 부하가 기기나 회로의 전격 용량을 넘어선 상태인데 이게 과열이나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 특히 전선의 허용 전류를 넘는 과전류가 위험하고 이게 전류 제곱에 비례해서 열을 발생시킨다는 사실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배선 차단기는 과부하와 합선을 딱 감지해서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지식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집에서 전기를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집에 가셔서 멀티탭에 어떤 기기들이 꽂혀 있나, 전력량은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런 작은 행동 변화부터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과부하가 생겼을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배선 차단기 같은 장치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보호 장치가 있다는 걸 너무 믿고 과부하를 예방하는 데는 좀 소홀했던 건 아닐까요? 어차피 차단기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무심코 전열기구 같은 거 막 쓰지는 않았는지요. 사실 차단기는 정말 최후의 안전장치일 뿐이고 가장 좋은 건 과부하 상태를 아예 안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쓰는 각 전기기기의 부하 특성, 그러니까 얘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이런 걸 조금 더 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차단기가 안 내려가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관리를 넘어서서요. 각 회로의 용량을 좀 생각해서 기기를 나눠 쓰고 또 안 쓰는 대기 전력 같은 것도 좀 줄이고 이런 적극적인 부하 관리 습관, 이게 우리 안전은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거든요.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지 잠깐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면서도 실천적인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전기부하와 과부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안전하고 또 현명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